네, 안녕하세요. 달핀 여러분들. 예, 우리 그 달핀 챗 정말 좀 요새 좀 많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빅스이언 대표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온톨로지의 키네틱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영상을 만들고 나서 온톨로지 관련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톨로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개월 전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분께서 구독자께서 질문했었어요. 키네틱 레이어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정리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랬거든요. 이제서야 좀 말씀을 이제 드릴 때가 왔네요. 최근에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책을 썼습니다. 예, 온톨로지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책을 좀 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탈고를 했고 최근에 2월 말까지 작업해서 3월 초에 나와요.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쉽게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 내용 중에 이제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그래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다만 이걸 너무 기술적, 기능적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계속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비즈니스예요. 업무 프로세스를 아셔야 되고 해당 그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냥 단순히 레그, 단순히 그 그래프 레그만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온톨로지를 알기보다는 지식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RDF 기술을 정의하는 기술을 배우시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온톨로지 키네틱 레이어입니다. 액션과 함수가 있는 행위계층. 실제 이 물리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계층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디지털 세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짧게 이렇게 설명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이 넘었죠. 달빛의 TV. 쭉쭉쭉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팔란티어 온톨로지의 비밀이라고 하는 영상이 드디어 이제 조회수가 5000회가 넘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좋아하시고, 제가 보니까 4개월 전에 제가 이걸 찍었었는데 저도 유력한 거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키네틱 레이어하고 다이나믹 레이어 발견한 게 너무 큰 한 수였죠. 신의 한 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온톨로지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지금 이렇게 올렸었는데 보니까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순서가 보면은 여러분들 관심에 따라서 순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 온톨로지 비밀, 그다음 온톨로지가 어려운 이유, 그다음에 파운드리 무료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래프 레그. 저는 이게 인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제 구현하는 거 실습 데이터. 그랬더니 약간 좀 인기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얘기여가지고 약간 어려워하시고 아직 낯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 파운드리 쪽이 인기가 더 좋을 거예요. 실제로 이 관련해가지고도 영상을 찍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좀 온톨로지 매니저 얘기가 좀 화면이 뒤에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야 이때쯤 이제 키네틱 레이어 얘기를 해주면은 좀 조회수 좀 많이 나오겠다, 관심 좀 생기겠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세 개의 레이어예요. 3단계 레이어. 시멘트 레이어에서는 이제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고객, 설비 같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적 속성이 있고 동적 속성이 있고 각각의 이제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상태값이 있어요.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변합니다. 실제 물리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고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고정적인 것도 있지만 고정적이지 않은 거는 이제 상태값이 변동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변동되는 걸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이 키네틱 레이어. 무엇을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어떤 승인이나 어떤 주문 같은 액션들이 있는데 알람 같은 것들 그런 액션을 특정한 조건 하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액션이 일어나죠.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값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임계값이라든지 예측값, 관측값, 그다음에 파란테어 파운드리에서는 트리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트리거 값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족되면 이제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왜 어떤 의사결정, 원인, 근거 이런 거 찾아내는 게 다이나믹 레이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예측이라든지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최적화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이 그 설명 가능하지 않은 그렇죠.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온톨로지 기반한 AI는 설명 가능한 익스플레이너블한 XAI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일단은 그 키네틱 레이어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들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죠. 네, 이 영상이 굉장히
뭡니까? 획기적인 그런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키네틱 레이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음료수 제조하는 사례로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이 키네틱 레이어는 한마디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동사와 관련된 거예요. 시멘트 레이어는 뭡니까?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명사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동사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다이내믹 레이어는 뭡니까? 갑자기 궁금해지죠.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관형사, 그러니까 형용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상태, 형태, 최적화되는 어떤 모습, 예, 그다음 표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수학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국어 가지고 얘기하면 시멘틱 레이어는 명사, 그리고 키네틱 레이어는 동사, 그다음에 다이내믹 레이어는 형용사 또는 관형사, 예, 그런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를 정의하는 계층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행동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물리세계하고 연결됩니다. 드디어 액션이 되게끔 하고 그 액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여러 가지 펑션 함수를 가지고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시멘트 레이어가 있어요. 예, 시멘트 레이어가 있고 이게 명사 형태의 어떤 정의를 내려준다고 한다면 키네틱 레이어는 함수, 비즈니스 로직, 의사결정 방정식, 예, 이런 게 있고 이퀘이션 있죠. 방정식.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계속 펑션, 방정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에서 실행이 되고 이 액션이 실제 이제 엑세큐션, 실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게 솔직히 저희가 이걸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팔란티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백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업 시스템, ERP라든지 CRM이라든지 MES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실제 정적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이라든지 수치 데이터 이런 쪽에 와이백 반영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는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저희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나중에 한 5년 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통제되고 관리된다. 그리고 이 AI가 바로 뭘 기반으로 하느냐? 이 시멘트 레이어, 키네틱 레이어, 다이내믹 레이어 같은 온톨로지, 추정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키네틱 레이어, 뭐 액션 함수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시의 대마왕 아니겠습니까? 예, 달핀챗 예시를 잘 들어주는 예, 친절한 설명 맛집. 그렇죠. 자, 음료수 제조 공장을 한번 들었어요. 왜냐면은 음료수 제조 공장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MES 데이터를 저희가 좀 온톨로지 연계해가지고 보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액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예, 구축해 드릴게요.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POC를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멘트 레이어는 이제 공장의 명사들이에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음료수 제조 공장에 가면요. 설탕 탱크, 그다음에 원액 추출기, 병 세척기, 재고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하는 오브젝트, 객체 설정을 하죠. 이게 시멘트 레이어고. 그런다고 해서 뭔가 액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액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서 드디어 뭡니까? 예, 어떤 조건들이 생기거든요. 함수, 이게 공장의 레시피와 같은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의 설정, 이게 온톨로지라고 저는 보는 건데 여기 딱 키네틱 레이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키네틱 레이어 안에 함수는 음료수를 만드는 레시피이자 숙련된 공장장의 판단 로직이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실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설비, 어떤 프로세스가 여기 담기는 거예요. 실제 업무가 여기에 담기는 함수에. 예.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레시피 함수가 있고 판단 함수 두 개로 나뉘게 된다면은 레시피 함수는 오렌지 주스 1000리터를 만들려면 설탕 50kg, 원액 200리터, 정제수 750리터가 필요하다는 계산 공식이 필요하다. 맞죠? 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판단 함수는 그렇다면 설탕 탱크의 잔량이 100kg 미만이고, 맞죠? 내일 생산 계획이 있다면 설탕을 500kg 추가 주문해야 한다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이 펑션 함수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 자체로 직접 기계를 돌리지는 않지만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정의하는 지능이고 이거에 의해서 판단 AI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이 판단 기준이 생기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미 정의된 액션이 이제 실행돼야 되겠죠. 네. 액션은 실제 이제 음료수 제조 공장의 레버와 버튼 같은
실제 실행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로봇, 피지컬 AI하고 붙은다면은 가능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대부분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 온톨로지 시스템에 있지만 대부분이 매뉴얼로 이렇게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여튼 액션은 이런 함수가 내린 결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행위다. 그래서 공장 제어판에 있는 실제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배합 시작 액션이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배합 시작 버튼을 매뉴얼로 딱 클릭하면 레시피 함수를 호출해서 정확한 양의 원재료를 혼합기에 투입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되게 무섭죠. 어느 순간부터. 예, 발주 실행 액션이다 그러면 판단 함수에서 설탕 부족 결과가 나오면 액션이 자동으로 구매 시스템에 접속해서 설탕 500kg을 주문서를 이제 발송을 하는 어떤 자동 구매 이런 액션이라는 거죠. 이런 게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런 발주 실행 액션까지는 아니어도 배합 시작 액션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매뉴얼로 가능하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으로 ERP에 접속해서 뭔가를 하는 오토메이션은 아직까지는 위험해요. 초기 단계는. 한 3, 4년 운영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이걸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키네틱 레이어의 전체 작동 흐름은 일단 센서가 감지해요. 예. 그래서 센서가 설탕 탱크의 수위가 낮아졌으면 알리고, 그러니까 실제 물리 세계의 어떤 값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태 데이터, 상태가 변하게 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를 해야죠. 그리고 이걸 연산을 합니다. 이게 펑션 역할이에요. 그래서 키네틱 레이어의 함수가 즉시 계산에 들어가서 현재 생산 속도라면 3시간 뒤에 설탕이 고갈된다. 리스크 수준은 높음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정 및 실행을 액션을 하게 되죠. 시스템이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고요. 매뉴얼로 하든 오토메이션을 하든 담당자가 화면에서 부족분 승인 액션을 클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원래 시스템, 그러니까 기간계 시스템인 어떤 ERP 같은 곳에 라이트백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여간 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클릭 한 번으로 공장의 물리적 펌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시스템과 재고 관리 시스템, 셉이 되게 이제 ERP 시스템이죠. 예, 설탕 주문 완료, 지불 예정이라는 기록이 실시간으로 남게 된다.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게 키네틱 레이어의 전체 프로세스인 겁니다. 이거를 잘 설계하고 돌아가게끔 하고, 특히 함수에는 단순히 이제 기준값만 주는 게 아니라 모델값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좀 더 정교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한번 도식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제조 공장의 예를 들어보면 시멘틱 레이어의 객체 상태와 관련된 이제 키넥틱 레이어에 정의된 함수를 읽어서 상황을 이해하고 승인된 액션을 도구로 사용해서 스스로 공장을 최적화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틱 레이어에 보면은 이제 슈가 설탕 어떤 탱크가 있고 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센서를 통해서 감지해서 데이터의 상태 변화를 일으켜요. 오브젝트의 상태 변화가 여기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은 함수를 가지고 레시피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판단 로직이 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함수화돼서 기준값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값에 의해서 자동화되든 수동화되든 매뉴얼 상태로 되든 해서 액션이 일어나고요. 배합의 액션, 발주의 액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관계 외부 시스템의 라이트백이 되는, 그래서 이 라이트백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나중에 설명하면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여기 되는 게 있죠. 결정 및 실행하는 담당자가 버튼을 클릭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이제 키넥틱 레이어의 부분이죠. 함수하고 액션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실제 온톨로지 설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영상을 만들 건데, 액션을 나중에 설계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가장 먼저 설계하고 나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시멘트 레이어를. 그러니까 키네틱 레이어를 먼저 설계하고 나서 시멘트 레이어를 설계를 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온톨로지 어떤 설계 구현에 대해서는 다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음료수 제조 공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AI한테 물어봤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키네틱 레이어가 작동하는 구조는 데이터, 그 다음에 로직, 그 다음에 실행의 흐름이다. 이렇게 되고, 총 4군데, 제조, 유통, 조선, 요식업, 저희가 이제 이쪽 산업을 지금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는 지금 설비 진동이라든지 온도라고 하는 오브젝트 객체가 있다고 한다면 함수에서 진동이 0.8mms인가
이상인가 이런 어떤 그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 기준을 세우게 되고 그에 해당해서 액션은 정비 티켓을 발행한다. 이게 라이트백은 ERP에다가 한다. 이런 거죠. 유통은 창고 재고나 주문량에 대해서 오브젝트가 객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드 타임 내 일정 시간 내 고갈 위험인가.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 재고 보충을 해야 된다는 액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공급망 관리인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조선입니다. 조선에서는 공정률, 숙련공, 명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럴 경우에 이제 판단 로직은 인도일 지연 가능성이 10% 이상이냐. 큰 낮죠. 10% 이상이면은 늦으면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럼 작업반 사람에 대해서 긴급 투입을 하는 액션이 취하게 되고 HR 및 공정관리 시스템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시스템 반영된다고 사람이 직접 되는 건 아니지만 프로세스 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식업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데 식자재 재고라든지 예약 현황 이런 거죠. 이 요식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만든 그 뭡니까 그 온톨로지 실습 데이터가 벨라로마 그 케이스예요. 이게 있어요. 이 데이터가 실제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전 폐기 가능성이 높은가 그랬을 때 타임 세일 승인을 한 어떤 그런 액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포스라든지 마케팅 앱에 자동으로 노출되어서 고객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 온톨로지 시스템에 반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팔란티어 그 파운드리 트라이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한번 볼게요. 온톨로지 매니저입니다. 보면 온톨로지 매니지먼트에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대시보드 있고 현재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요. 리소스 해가지고 오브젝트 타입이 있고 액션 타입이 있고 펑션스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액션 타입이 7,600개, 펑션이 5,400개, 엄청 많죠.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액션을 어떻게 만들고 펑션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화면까지만 제가 캡처를 해봤고요. 보면은 액션 타입, 액션 설정하는 그 여기가 화면입니다. 오버뷰, 룰스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펑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룰스가 이제 함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룰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있고 오토메이션, 자동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assign effort 그래서 그 공항을 assign 할당하는 어떤 그런 어떤 액션에 대한 부분인 거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인풋 해가지고 비행기하고 공항이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 뭡니까? 예, 예, 아웃풋은 안 나오겠지만 링크하는 게 이제 그 플레인 비행기하고 공항을 링크를 해가지고 결론은 어느 공항을 할당할 것이냐, 어산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액션이 이제 아웃풋은 나와야겠죠. 예, 이렇게 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궁금하세요? 이제 펑션이 궁금하죠. 펑션. 펑션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count aircraft taking off after.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설정하게끔 하는 거고, 예, 보면은 펑션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이게 파이썬 코드로 돼 있어 가지고 실제 편집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값을 뭔가 그 연산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화면 처음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기능 연산을 하기 위한 예측 모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한 사측 연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고 인풋되는 데이터가 있고 아웃풋 타입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함수를 사용한 usage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 로그 감사로 계속 남아야 돼요. 실제 시스템에 이렇게 돼 있고 키넥트 레이어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댓구활입니다. 예, 조댓구활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애매한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예, 이 영상 올라간 다음에 키넥트 레이어하고 그러면은 시멘트 레이어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런 질문 올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온톨로지 이제 솔루션을 좀 기획하는 단계예요. 책도 지금 쓰고 있고 책은 2월 만에 나오고 솔루션은 뭐 그렇게 크게 그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기획해서 설계해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C가 필요하신 분은 그 연락 주세요. POC 하면서 제가 개발할 테니까 저렴한 가격에 제가 POC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